오늘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2019년 마지막 FOMC는 2020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미국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둘러싼 이슈를 집중 분석한다. 네, 기준금리 FOMC에서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바였죠.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는 약간 좀 챙겨봐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에 대해서 이야기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오정근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했던 바였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먼저 보고 만나보시죠. Turning to today's meeting, my colleagues and I decided to leave our policy rate unchanged after lowering it a total of 0.75 of a percentage point at the previous 3 meetings. As always, we base our decisions on judgment of how best to achieve the goals Congress has given us,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Our economic outlook remains a favorable one, despite global developments and ongoing risks. With our decisions through the course of the past year, we believe that monetary policy is well positioned to serve the American people by supporting continued economic growth, a strong job market, and inflation near our symmetric 2% goal. As long as incoming information about the economy remains broadly consistent with this outlook, the current stance of monetary policy likely will remain appropriate. 네, 이렇게 웅크린 비둘기 자세를 유지하면서 시장은 안도했는데요. 회장님, 미국의 금리 동결 배경부터 좀 요건을 짚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이번에 어제 금리 동결한 배경은 그게 미국은 이제 금리 결정할 때 언제나 보는 것이 완전 고용 상태와 물가 수준을 보는데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3.5%를 기록하면서 미국에서 보고 있는 완전 고용 상태 4.0을 이미 충분히 이제 넘어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성장률이 속보치가 1.9%였는데 2.1%를 반등이 되면서 2분기 2.0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장세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반면에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안정적이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 미연준이 중시하고 있는 그 소비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도 1.5% 정도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물가 금리를 더 이상 지금 상태가 아까 연준 의장의 얘기처럼 지금이 가장 적절한 통화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맞습니다. 만장일치로 동결이 됐고 이 성명서에서 불확실성이라는 문구도 빠지게 됐는데 네. 2018년에는 연준이 4번 금리를 올렸어요. 그다음에 네. 올해는 3번 인하했습니다. 네. 인하한 효과가 어땠는지 미국 경제에 영향 어떻게 미쳤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이제 3번 연속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를 하는 바람에 네. 성장률이 2분기에 2.1%에서 3분기에 속보치 1.9로 나올 정도로 약간 미국 경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미국 경제가 사실 그동안에 2009년 6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25개월간 미국 경제 역사상 최장의 장기 호황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 끝에는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다시 3분기에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의 가장 큰 핵심은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비가 2.9% 상승한 것인데 역시 미국 금리의 연속적인 3번 인하가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한천에서는 이제 금리 동결을 하지만 연준이 좀 매파적인 입장을 내놓으면 어떡할까 걱정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다소 온건파로 나왔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한 차례 금리를 상반기에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2020년도에 미국 연준의 금리를 향한 향방은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일단은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월 의장은 아까도 보신 바처럼 굉장히 매파적인 사람이에요. 네. 경제를 언제나 조심스럽게 보면서 금리를 조정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5개월 동안 장기 호황을 기록한 끝에 다소 12월 들어서 주춤을 했거든요. 주춤하니까 이제 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건 이제 성장률은 이미 벌써 성장률이나 고용은 완전 고용 상태를 넘어서고 있고 반면에 물가 상승률은 지금 1.8%밖에 안 돼 2.0%가 목표인데 안 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골디락스를 기록하고 있어서 어제 연준에서 점도표를 보니까 17명 전부 다 내년엔 동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이 세계 성장
세계의 교역량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파월의 아주 온건한 성향을 볼 때 동계를 이미 점도표에서 나왔지만은 한 번 정도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은 인상은 거의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인상은 점도표를 보니까 2021년에 가서 인상이 몇 분, 점도표 17명 중에서 네. 몇 분 인상을 하는 걸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워낙 완연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경기가 이대로 더 호황을 지속하면은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과열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점도표 보면은 2021년에 갔어야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용과 함께 또 지금 물가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네. 연준이 굳이 나서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의 변수는 있어요. 금리 네. 인하에 대한 변수. 네. 이제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미니들, 스몰들만 나오고 있어요.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됐을지 미국 금리는 또 어떤 영향 미칠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IMF나 OECD 모든 전망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 교역량 증가율을 둔화시키면 자연적으로 네. 미국과 중국 동시에 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 영향이 미국에도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면은 내년에 더구나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국 한 번 정도 그런 악영향이 나타나는 경우에 한 번 정도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사실 이렇게 경기를 지표를 보면서 조율하는 거는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변수를 만들면 그들의 금리 정책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하거든요. 미국 연준 역할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내년 자기 11월 대선을 앞두고 본래 어느 대통령인지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는 경기가 아주 호황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흥청망청 갖게 되면서 표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네. 미 연준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독립성이 강한 중앙은행입니다. 사실은 미국 경제가 125개월간 최장 호황을 기록하게 된 것도 미 연준이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양적 완화와 제로금융을 해왔고 또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2018년에 올리고 또 경기가 약간 또 흔들릴 것처럼 보이니까 미리 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하는 이런 적절한 통화 정책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미 연준의 스탠스는 정말로 이번에 그 경기 회복기와 또 경기 약간 흔들리는 이 시기에 더 영향을 빛을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연준의 금리 결정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트렌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국내 증시에 미치는 반응도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미국 경제는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중국 경제와 유럽 경제가 지금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경제 안 좋은데 미국이 금리를 더 낮춰서 미국 경제가 더 호황을 보이고 주가도 올라가면 당연히 중국이나 한국도 포함돼서 경제나 주식시장에도 좋을 것인데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동결할 경우에는 우리 증시에 뭐 크게 좋은 것은 없죠. 그렇지만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 우리 경제는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으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일종의 코리안 리스크를 예상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좀 내리고 미국이 동결을 하다가 우리가 좀 금리를 좀 내리면서 우리 주가가 좀 더 부양되고 경기도 좀 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전망이 2020년에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내년에 한 차례 인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어요. 회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